자, 서양에게 크론병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건데 제가 이미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크론병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의 모든 치료는요, 원인 자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증상 자체의 파악은 어때요?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 증상 자체 원인을 모르는데 증상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증상을 유발하는 인체의 조직 상태 또는 인체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잘 아는데요. 그래서 치료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증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이걸 대증 치료라고 해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증 치료가 뭐냐면, 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데 증상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머리 아파요, 두통. 자, 사람이 머리가 되게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CT도 찍고, MRI도 찍고, 혈액 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네요. 근데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원인은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데 머리는 계속 아프다니까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인체 멀쩡한 신경계 자체를 어때요? 이건 멀쩡한 거죠. 사실 정상이죠. 사실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자각하는 건 정상생리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신경계를 마비를 시켜버리는 또는 어때요?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줘요. 그러니까 멀쩡한 애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실 치료가 아니죠. 멀쩡한 애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머리 자체가 아픈데 진통제를 떨렁 주고 그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익숙하시죠? 자, 두통, 치통, 생리통에 무슨 뭐를 먹어라 하는 거 일반인들이 어때요? 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대증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여자들 생리통이랑 제 머리 아픈 거랑 다른 사람 치통 이거 아픈 거랑 이게 원인이 같겠어요? 원인이 자 동일한 거냐? 당연히 다 원인이 다르겠죠. 내 머리 아픈 거랑 여자분들 생리통의 원인이나 치통의 원인이 다 다른데 자, 이 자체의 원인을 몰라요. 원인 불명이죠. 실제로 교과서에 생리통이나 두통, 치통에 대한 원인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토적으로 머리 아픈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머리 아프다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게 원인을 모르는데 증상 자체가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원인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을 유발하는 인체 조직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줘서 어때요? 안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프니까 된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증 치료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 안 했으니까 이 통증이 약효 있을 때는 두통이 떨어지는데요.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프죠. 그죠? 그럼 어때요?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어때요? 평생 약 먹으라는 병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이런 거예요. 당뇨 원인도 몰라요. 당뇨도 교과서의 원인을 모른다고 돼 있고요. 고혈압 원인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혈압이 왜 올라가지? 왜 이 사람이 혈당이 왜 올라가지? 그 원인을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뇨병 자체가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아당뇨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보통 성인들의 당뇨인데 이게 대부분의 성인형 당뇨가 당뇨병인데요. 얘들은 췌장 조직 자체가 선천적으로 어떤 손상이 돼서 인슐린 자체를 못 만들어내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 환자들은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성인 당뇨인데요. 이건 인슐린 분비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당뇨예요. 이 사람 인슐린 자체의 분비나 생성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혈당 수치가 되게 높은데 그 원인이 뭐지 하고 찾으면 원인은 모름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인슐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당뇨병인데요. 여기에 어때요? 당뇨 치료하고 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약을 줘요. 이걸 인슐린 제2형 당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그러거든요.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당뇨병인데 인슐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으니까 수치가 높은 거예요. 수치가 높은데 그 원인은 모르는데 혈당 수치만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니까 약 먹으면 내려갔다가 약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에서 어때요? 평생
약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평생 약 먹으라는 소리 원인 치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크론병도 마찬가지예요. 크론병도 이러한 대증 치료라는 측면에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여기 있는 나머지 우리 다 여러 가지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 치료하는 거 크게 안 다르는 거죠. 이게 대증 치료의 가장 문제인데 서양의학의 대부분 약물 치료는 대증 치료예요. 우리 피부 환자한테 제가 피부 환자도 많이 보는데요. 아토피 환자들한테요. 스테로이드를 연고를 줘요.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는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가 뭐냐면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에요. 물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이것도 면역이 억제돼요. 또 자가 면역 질환, 면역의 과잉 반응으로 보죠. 아토피라는 피부병도. 자, 스테로이드 연고가 혈관이 수축되면 어때요? 이게 뭔 소리냐면 피부가 하얗게 돼요. 하얗게 바뀌거든요.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 반대로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유입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인체가 이걸 상처로 인식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자, 우리 따기를 맞았으면 따기 맞을 때 빨갛게 돼야죠. 그래야지 어때요? 혈액이 들어와서 영양 공급도 하고 산소 공급도 하고 노폐물도 제거하고 해서 어때요? 그 상처를 빨리 낫게 하죠. 그래서 피부가 빨갛게 붉어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원인, 딱이 맞았다는 게 잘못인 거지 빨개졌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빨개진 거 오히려 치료 행위인데. 근데 아토피라는 것도 애가 빨갛고 가렵고 막 끓근데 피부를 원인을 몰라요. 물론 원인을 이것도 어때요? 뭐 외부에 여러 가지 항원들 때문이다. 선천적인 어떤 항원 항체 반응에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피부가 빨가니까 어때요? 빨간 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니까 염증 반응 자체를 못하게 혈관을 수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했다, 약효 떨어지면 확장했다. 모세혈관이 수축 확장을 계속 하다가 혈관 손상이 심해져요. 그러면 혈액의 투과성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혈액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토피 환자들이 각질이 심하게 생기면서 어때요? 피가 안 가니까 피가 들어오라고 열심히 꺾는 가려움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낫지 않아요. 이게 스테로이드 연고도 어때요? 대증 치료약이에요. 원인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대부분의 병이 대증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을 만성화시키고 어때요? 낫지 않는다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양의학 크론병 치료, 자, 항염제 주죠? 아마 뭐 펜타사 이런 거 아마 크론병 진단 받으면 많이 아마 처방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생제도 가끔 주죠. 조직 자체가 있으니까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항생제를 주고요. 물론 이 자체는 어때요?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면 항생제 자체를 줄 이유는 없죠. 근데 이것도 그냥 대증 치료약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인하고 부합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부합되는 자가 면역 질환, 질환과 부합되는 게 면역 억제제예요. 이게 스테로이드제. 이뮤란이나 레미케이드나 이건 스테로이드예요. 자, 이런 약들 자체가 어때요? 실제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 자체를 실제로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되면 어때요? 이 약물요법이라 그러죠. 이 약물요법이 효과가 있었으면 크론병이 낫겠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낫지 않는 거예요. 호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으로 이게 장의 염증이나 장의 손상이나 증상들이 낫지 않으니까 결국은 수술로 대장과 소장 조직을 끊어내요. 저 조직을 끊어내는 게 무슨 치료예요? 그건 어때요? 악화시켜놓고 마지막에 장을, 인체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때요? 외과술 자체가 뭔가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치료를 그냥 어때요?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대장, 소장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소화 흡수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소장 자체가 1m밖에 안 나온 사람, 대장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 수술을 해서 거의 제거한 사람,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장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약물요법에서 원인 치료가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럼 크론병을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크론병의 원인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음식 습관, 찬 음식,
설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약해진 거다.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양기를 보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양기 보강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자. 이게 치료가 돼요. 여기 물론 잘못된 음식 자체를 다 개선을 해야 돼요. 음식 습관 자체를 다 개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크론병에 대해서 그 원인 상태, 그리고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지금 이 크론병 자체를 치료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전에 제가 강의 동영상이 있지만 그 전에도 이 자체 초기 원인이 뭐냐, 그래서 지금 증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어때요? 환자의 체질이나 습관 자체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되면서 호전과 악화 반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본 거고, 그래서 이런 원인 상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법을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건 나중에 한약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잘못된 음식 관리. 자, 애초에 시작 자체가 자신의 음식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거죠. 특히 이 음식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음식군, 찬 성질의 음식군, 그리고 어때요? 기름지고 튀긴 혼탁한 음식군. 그래서 찬 성질을 많이 먹는 거 하면 대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요.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소장에 문제를 유발하고 복통이 위주가 된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음식들 자체를 싹 다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고 조직 자체가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 자체를 약으로 최대한 빨리 복원을 시켜주는 거고, 기능 자체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때요? 설사라든지 복통을 빨리 없애고 장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가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상관리를 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한약을 왜 먹냐 하는 거예요. 자, 한약복의 목적이에요. 자, 그냥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한약은 제가 처방을 하는 거고, 환자들은 한약 먹는 목적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약을 먹는 목적. 이건 뭐냐면, 원인 상태가 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 현재 증상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게 이 환자의 체질이 어떠하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허약 상태가 어느 정도 많으냐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약의 목적 자체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장 손상 자체를 최대한 빨리 복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능 자체를 강화하고 증상 자체를 최대한 빠르게 개선시켜줘서 더 이상 손상을 막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역시 체질에 따라서 허약 상태를 보강하는 거고요. 양기 회복과 대사력을 증진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은, 자, 크론병 환자가 대부분 어때요? 초기에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크론병 진단을 받죠. 그러면 증상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진행된 상태라는 건 이미 허약해진 상태에서 와요. 제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체중이 많이 빠져서 와요. 그래서 영양 자체가 없고 정말 이렇게 저 사람 뼈밖에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설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약 상태가 이제 심해지면 증상 자체를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보충을 하는 게 한약의 목적이야. 보통 크론 환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증이면 6개월인데 대개는 이제 어느 정도 장 소직에 손상이 되면 1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조치를 해요. 자, 음식 관리. 자, 여기 근본적인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부터 음식 관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의 특성, 음식도 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데, 음식 자체는 한약이나 같은 거예요. 음식이나 한약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삼 이렇게 하면 한약 같은데 어때요? 삼계탕 집에서 보면 어때요? 인삼 넣고 먹죠. 보통 이제 물론 한의원에 들어오는 인삼은 사실은 이 식약처에서 제약에서 거쳐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거고요. 삼계탕 집에서 파는 인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식품으로 된 걸 쓰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건데, 인삼 자체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인삼 한약이죠. 우리 되게 지금 가끔 제가 이 음식 이야기 나와서 하는 건데, 의사분들이 한약 먹지 말라 그래요. 한약을 먹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한약 자체는 뭐 위험한 약이래요. 위험하고
간 손상을 유발한대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이제 되게 한의사로 보면 참 한약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건데 제가 한약은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 우리가 아까 이제 물 하나조차도 사람 몸이 어떠냐에 따라서 찬물을 먹을 거냐 더운 물을 먹을 거냐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가 되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나는 모든 자연물이 한약이거든요. 제가 동의보감에 있는 한약 자체를 하나 언급해드리면 동의보감에 백미라는 한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흰쌀이에요. 흰쌀. 흰쌀도 한약이에요. 동의보감에 언급된 한약이고요. 무도 나복이라는 한약이에요. 실제로 이 나복자라고 해서 한의원에 실제로 많이 쓰는 약이고요. 뭐 우리 길경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라지죠. 도라지 반찬 뭐 목 불편한데 많이 해 드시죠. 자, 흰쌀도 한약이고 무도 한약이고 도라지도 한약이에요. 물론 동의보감에 물도 어때요? 한약에 들어가서 이 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기술하고 약성까지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고기도 한약이에요. 소고기도 우육이라 해서 동의보감에 언급된 거고 닭고기도 물론 언급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닭고기, 꽁고기 다 언급돼 있어요. 자, 이것도 한약이에요. 우유도 한약이에요. 당연히요. 이것도 전부 한약이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한약을 먹지 마세요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 먹지 마세요라는 소리가 돼요. 자, 음식이 그럼 간 손상을 시키나요? 음식 잘못 먹으면 간 손상돼요. 아까 술도 잘못 먹으면 간이 손상되겠죠. 또 어때요? 자연계에서 나는 것 중에도 이건 평이한 것들이지만 어때요? 약성이 독성이 가진 것도 있어요. 자연계에서 나는 것도. 예전에 뭐 부자나 뭐 이런 독성이 되게 강한 것, 뭐 유독한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런 애들은 처방이 잘못되면 어때요? 인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물 잘못 먹으면 어때요? 물도 사람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약성이 강한 걸 먹으면 잘못 처방하면 사람을 손상될 수 있어요. 근데 볼까요? 그냥 한약 먹지 말래요. 그냥 한약 먹지 말라면 제가 말했지만 그냥 한약 자체가 음식이잖아요. 예? 한약하고 음식은 어때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은 그냥 환자들이 어떤 자기 질병 상태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보편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한약 자체는 어때요? 그 중에 선택해서 어때요? 이 사람한테 몸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선별한 하나의 어때요? 최고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밥상. 한약 처방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약 개념 자체를 만약에 음식과 동일하다는 게 우리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실제로 한약 자체 제가 말했지만 모든 음식 흰쌀밥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한약인데요. 자, 이걸 먹지 말라고 하면 한약 먹지 말라고 하면 정말로 의사 선생님 생각대로라면 자, 한약이 음식이에요. 근데 한약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어때요? 한약에 상대되는 게 뭐겠어요? 그럼 양약이거든요. 양약하고 한약하고 차이는요. 양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이 양약이에요. 예? 이거는 쉽게 하면 자연계에는 어때요? 없는 성분이에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독약이에요. 독약. 왜냐하면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것들을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자, 물론 이건 서양의학 자체가 만들어질 때 예? 이제 어떤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음식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좀 황당하지만 인간이 아플 때 어때요? 사실은 잘 먹고 치료하는 건데 어떤 병 자체가 뭐 되게 이상한 반응이니까 어때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은 어때요? 이게 이제 여기 과학적이라는 이상한 상황을 쓰는데요. 자, 이게 과학이고 이거는 그러면 자연은 비과학이라는 소리가 되나요? 이건 제가 보기엔 인위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화학적으로 합성된 라고 어때요? 성분 자체가 규명된 단일 성분을 많이 쓰는 라고 독성이 강한 예, 이런 것들을 약으로 봐야 된다고 규정을 해요. 예, 이게 물론 미국 자체에서 어때요? 의과대학이 만들어질 때 이런 걸 질병치료의 개념으로 잡은 건데 그게 역사가 서양의학의 역사가 100년도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의 의학 자체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지금 모습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서양의학에 대한 역사 자체가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눈 또는 이 음식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병하고 연관관계를 추구하기에 아직은 많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어찌됐든 이 미국 쪽에서 초기 질병 만들 때 이게 여기에 의과대학 자체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 때 많이 지원해 준 게 석유 재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 여기 양약이라는 거 어때요? 석유 화합물의 변형들이에요. 전부 화학적인 합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석유 재벌들이 어때요? 평생 석유를 갖고 뭘 할 수 있을게 없을게 해서 사람 몸에 이 석유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을 갖고 질병을 치료하자고 의과대학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의과대학만 살려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서양 의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약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한약 먹지 말라 하면 양약만 먹을까요? 양약 먹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양약을 일주일만, 물도 한약이니까 물도 안 먹고 양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다 죽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개념인데요.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의사들이 한약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밥 먹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약 중에 제가 말이죠. 정말로 간 질환이 있으면 한약 중에 정말 간에 안 좋은 어떤 유독한 것, 우리 간 질환 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한약인 거예요. 간 질환 중에 먹지 말아야 될 한약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사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 할 수도 없고 한약 개념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간질환이 어떻게 생긴 원인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한약, 먹지 말아야 되는 한약이 다 나눠진다는 건데 이런 개념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발상이에요. 이게 여담이었고요. 일단 크론병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 상태가 음식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음식을 처음부터 다 교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 교정이 필요해요. 잘못된 음식 습관이 하는 거니까 철저한 식단 관리를 시켜요. 제가 우리 한약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반드시 음식 관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시키고 있어요. 보통 식단을 제가 4가지 식단을 두는데 1차 식단이라는 걸 좋아해요. 자, 처음 이제 내원할 때 설사를 하면서 내원하는 상태면 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걸로 자, 탄수화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이죠. 에너지원인데 당인데 자,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부분들 자체는 소화하면서 어때요?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소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노폐물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이 성질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따뜻해요. 그래서 배를 차게 하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소화 흡수가 되고 장 손상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게 1차 식단을 먼저 하게 해요. 그 다음에 1차 식단 자체에서 대변이 잡히면요. 2차 식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 2차 식단 자체는 어때요?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결합한 식단을 해요.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소고기나 닭고기나 뭐 이런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식단들을 해서 최대한 영양 공급을 해서 조직 손상을 빨리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이랑 음식이랑 결합해서 인체의 허약 상태를 또 증상을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하자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원인도 제거가 되고 허약 상태도 제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자체를 정확하게 잘 먹고 설사 복통을 없애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차 식단은요. 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다음은 어때요? 자, 야채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설사가 이미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설사 없는 상태라는 거죠. 설사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힘이 어느 정도 붙으면 자 1차, 2차 식단 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요. 여기서부터 정상 자체가 호전이 된 사람들은 야채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식단은 자 모든 음식을 금기 음식 자체를 제한 모든 음식을 섭취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으면 안 좋은 체질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이때는 이제 나중에 몸이 다 좋아지면 이 금기 음식조차도 먹어보라 그래요. 먹어서 소화 흡수 상태, 복통 상태, 장애 상태들을 다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단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지키면서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공급을 해서 증상은 없애고 힘은 최대한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한약과 음식이니까 이 식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크론병 치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음식 관리를 안 하고 설사를 치료하겠다든지 소화장애를 치료하겠다는 것들은 어때요?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론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자기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시고 지금 어떤 음식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1차 식단에서 복통 설사가 감소가 되면 2차 식단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식단 동안 영양과 영양 공급과 더불어 손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통 2차 식단까지 가면 보통 증상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자각 증상이 거의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3차 식단 이후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자각 증상이 뭐냐? 복통, 설사, 소화불량, 빈혈, 어지러움, 수족냉증 등등등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 어때요? 3차 식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몸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자, 또 중요한 거 제가 일상 관리를 같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한약하고 음식 관리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관리 자체는 일단 하라는 건 세 가지고요.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상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요. 자, 치료 자체를 하려면요, 일단 원인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허약 상태이기 때문에 한약으로 이 허약 상태를 최대한 빨리 보강을 하는 거예요. 양기가 떨어지고. 두 번째가 음식에 대한 원인이니까 어때요? 식단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다 없애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자, 복통설사가 일어나면 아까 줬지만 소화기 쪽이 아주 차져요. 힘이 없고 냉기가 들고 양기가 떨어지죠. 그걸 일상에서 어때요?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크론병 환자들 오면 하루 그 핫백을 최대한 오래 지속하라고 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핫백을 설산할 때는 반드시 하라 그래요. 특히 날씨 추울 때는 핫백을 계속 할수록 유리해져요. 특히 하복부가 되게 냉하고 발이 차고 손발이 차거든요. 그래서 핫백을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 같았으면 한의원에 이렇게 크론병 환자 침 치료하고 하는데 이게 뜸을 떠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전열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핫팩, 패치, 붙이는 핫팩도 있고 전기 핫팩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핫팩을 최대한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게 반신욕을 매일 시켜요. 자,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반신욕을 통해 몸의 냉기도 제거하고요. 혈액순환도 시키고 대사력도 높이고요. 전체적인 피로감이나 근육통도 다 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신욕을 겨울에는 최소 한 번 이상, 또 2번 이상, 한두 번은 꼭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핫팩과 반신욕을 꼭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보통은 이제 크론병 환자들이 운동이나 이런 걸 잘 못하죠. 힘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허약 상태에 따라서 운동 자체의 강도를 결정하는데요.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보통은 힘이 많이 없고 설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가볍게 산책이나 체조부터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체력이 되게 괜찮다 싶으면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들을 하고 시간도 조금 더 1시간 정도까지 늘리도록 하는데, 특히 여름에 운동 위주로 치료를 많이 하고요. 특히 여름에 설사한다 하더라도 핫팩과 반신욕은 반드시 하게 해요. 또 한 가지 이게 겨울에 제가 하라는 건데요.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추우면요, 대사력이 떨어져서 손발이 차지고 설사가 나요. 그리고 몸이 감기가 걸리고 무기력해져요. 되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냉기에 노출이 되면 전체적인 증상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일상관리는 매일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켜보면 세 가지 큰 거죠. 한약이랑 음식관리랑 그 다음에 일상관리인데, 이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게 쉽게 편안하게 잘 되고요. 뒷부분에 가서 깔끔하게 장애 손상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빨리 사라져요. 근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찬 거 먹으면서 설사를 없애달라면 없애줄 방법이 없어요. 몸이 차고 힘이 없는데 약으로 힘을 붙여주지 않으면서 힘을 붙여달라면 그 힘이 회복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운동도 안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날 피로도 못 푸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 세 가지 한약과 식단, 일상관리들을 다 지켜주면 크론병은 반드시 치료가 돼요. 실제로 완치가 되고요. 평생 불치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하면 실제로 낫는 병이에요. 자, 크론병 치료 사례인데요. 사례니까요. 2015년도 남자 환자였고요. 5월달에 내원했고, 주증상이 복통이 되게 심했어요. 복통이 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소장형 크론이구나
그럼 이 환자들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은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 인스턴트 음식, 특히 라면 같은 거요. 하고 뭐 과자, 하고 치킨, 뭐 피자, 중국 음식, 뭐 술. 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장 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어때요? 복통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우리 지금 학생들 어때요?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죠. 이제 그래서 26살 때 2,000원도 왔는데 그때도 복통이 심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배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크론병 진단을 받은 환자예요. 자, 내원 당시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자, 복통이 되게 심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설사도 하는데, 이런 설사가, 왜냐면, 그, 설사 자체의 증상이 있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예요. 설사를 하긴 하는데, 그 소장이 더 크게 손상을 받고, 대장 자체는 어때요? 이제 힘이 빠지면서 설사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소장형 크론은 어때요?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구토구역감이 이렇게 가스 차면서 생긴 거예요. 구역감이 생기는데, 입원 후에 더 심해졌어요. 이유는요? 자, 면역 억제제인 아자프린을 복용을 하고 난 뒤에 심각한 탈모도 생기고 구역감도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크론병으로 인한 소장 손상도 있었는데다가 거기에 약물 부작용으로 탈모가 되게 심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원 당시에 탈모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젊은 26살의 남자인데요. 머리가 보면 어때요? 보니까 거의 덤성덤성해. 머리가 거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탈모 자체 증상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체가 몸 자체 전체적인 대사력이나 회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어때요? 면역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약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병 진단 받았는데 면역 억제제가 실제로 면역이 과민했다면 어때요? 탈모가 생길 수가 없죠. 면역 자체가 과민한 사람한테 면역을 억제해 줬다면 자가면역질환 환자 실제로 자가면역질환 환자라면 면역을 억제해 주면 증상이 그만큼 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있던 증상은 하나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증상이 구역감이 심해지고 탈모가 심하게 진행됐다는 것 같아요. 면역 억제제가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를 하고 난 뒤의 모습이에요. 이게 6개월 정도 지난 모습이거든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치료하고 그 사이 계속 머리카락이 계속 났었어요. 지금 어때요? 비교해보면 머리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 자체가 젊은이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얼마나 상심감이 심했겠어요. 근데 치료하고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머리는 다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치료 그 사이도 머리가 계속 나고 있었고 이때는 이제 완전하게 머리가 다 회복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크론병 환자인데 왜 탈모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론 나머지 증상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 자체의 허약 상태가 충분히 보강이 되고 회복력 자체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치료를 어떻게 한 경과 내용을 볼게요. 치료 초기에 자 한약 먹고 1차 식단 했어요. 그리고 일상관리도 같이 했어요. 똑같이 시켰어요. 치료 2개월 하고 난 뒤에 자 2차 식단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설사는 바로 이 안에 잡혔고요. 자 복통이 사라져서 이 말은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고 가스 발생이 줄었다는 거예요. 대변 상태도 정상을 유지했고요. 이때 이제 병원에 가서 염증 수치 검사를 했는데도 그 정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요. 4개월 후에 탈모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됐어요. 이게 표시날 정도로. 재반 증상, 모든 증상이 구토, 구역감, 복통, 설사 이런 것도 4개월 정도 하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치료 6개월을, 저 사진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찍은 사진인데 탈모가 완전히 소실됐어요. 머리카락이 다 났으니까. 복통이나 소화장애, 구역감, 대변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치료 6개월 만에 증상이 빨리 다, 자각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이 환자는 치료를 되게, 어때요? 원칙적으로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고를 치지 않았고요. 치료 1년 정도를 하고, 어때요? 자, 식단이에요. 식단은 자유롭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식단, 3차, 4차 식단 자체,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의 종류는 어떻고, 음식 자체 약성은 어떻다 하는 걸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한두 번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설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치료해 드려요. 그래서
한두 번 설사로 어때요? 장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지속적인 회복했고 치료 1년 정도 하고 치료를 종결한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또요. 자, 이 환자 케이스는 그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2016년도 3월달에 온 남자분인데요. 자, 2011년부터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때도 설사를 한 서너 번 했고 복통이나 식도염으로 자, 여기 가서 크론병 진단을 받았대요. 저한테는 2016년 3월에 왔는데 이때 올 때 증상이 뭐냐, 이분은 되게 특이해요. 하루에 설사를 10번 이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서너 번 하던 게 계속 악화가 돼서 저한테 오실 때는 하루에 설사를 10번 이상 해요. 이거 자면서도 수면 중에도 사실은 설사를 한 서너 번 해요. 그리고 낮에도 어때요? 6, 7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고 배 쪽 자체가 어때요?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자체 횟수가 제가 되게 많아서 인상에 남는 환자예요. 자, 이때도 어때요? 이 크론병으로 이 설사가 안 잡히니까 계속 항염제라든지 어때요?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생제도 먹고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 증상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되게 말라서 오신 분이에요. 몸이 되게 이렇게 살이 거의 없는 그런 몸 상태. 하고 또 설사를 이렇게 하니까 항문이 다 손상이 되죠. 대변 부분 출혈이 되고 하루에 3번 정도도 설사함이 깨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심장박동도 되게 빠르게 뛰고 힘은 하나도 없었던 환자분이에요. 자, 뭐 전형적으로 크론을 오래 끈 환자분이죠. 자, 이분 치료에 대한 경과네요. 역시 치료는 똑같아요. 제가 이분한테도 역시 1차 식단, 그리고 한약, 그리고 자, 핫백, 그리고 반신욕, 그리고 운동, 그리고 체온관리. 자, 이거를 똑같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치료를 그대로 한 거고요. 자, 치료 시작할 때 증상 하루에 대변 10번 보는 거고, 복통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힘도 빠져 있었어요. 한약 복용, 그리고 뭐, 설사할 때 제가 쓰는 약이고요. 지사은이라는 약은. 1차 식단이랑 일상 관리를 했어요. 자, 치료 7일 후에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대변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만 바꿔도 어때요? 대변 자체가 빨리 이게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변이 걔들의 형태도 없이 계속 물기 받다가 대변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새벽에 깨는 것도 당해주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15일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서너 번 보다가 한 번에 3번 정도, 그리고 복통이 대변이 잡히면서 복통이 많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10번 정도 설사하던 게 보름 정도 치료의 원칙을 지켰고 음식 관리하고 철저히 배를 따뜻하게 하니까 대변 자체가 흡수력이 되게 좋아진 거죠. 이게 보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증상 자체가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보름 만에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때도 감소가 되다가 정상면 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치료하는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대변을 한두 번 형태가 있고 이때는 복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때부터 2차 식단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대변 10번을 보고 체중이 다 떨어져서 무기력하고 배도 계속 아픈 분인데 대변 자체가 돼요. 한 달 정도 치료에 대변 상태가 형태가 있고 10번에서 한두 번 절었으니까 어때요? 많이 줄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치료한 지 2개월 후에 대변을 한 번씩 이때부터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복통은 그 다음부터 거의 없었고요. 이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약 복용 일상 관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 3개월 후에 대변을 한두 번 보고 맥박수도 정상으로 다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극 증상이 치료 3개월 후부터 거의 없어진 상태였었어요. 6개월 동안 치료 6개월 후에도요. 하루에 이제 한 번을 그냥 정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복통이 나타나가는 것도 같고 모든 자각 증상도 소실이 돼서 이분은 제가 치료하면서 치료 자체를 되게 잘 하시고 있고 그리고 증상 자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악화되는 증상들이 거의 없이 계속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치료가 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린 분이에요.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어때요? 별다른 악화 반응이 없었고 대변이나 복통, 염증 수치, 소화 상태 모두가 정상이었었어요. 어떤 검사를 해도 정상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이 정도는 1년 후에 치료를 마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을 더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이 남았다기보다는 자, 상태가 좋고 유지되기 위해인데 체력적인 부분을 보강을 더 하고 더 힘을 높여주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6개월 정도를 한약을 치료했으며 그다음에 그 사이에도 별다른 증상 어떤 증상도 없었어요. 어떤 검사상의 문제도 없었고 2007년 10월 달에 치료를 종결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크론병 자체가 제가 봤지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 제가 면역력을 저는 높여요. 음식 자체도 찬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몸 상태 자체에 열을 가하는 행위들을 하죠. 핫백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땀을 내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면역력 자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백혈구들이 이상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였다면 크론병이 어때요? 호전되는 게 아니고 크론병 환자들 급격한 어때요? 악화가 진행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면 이런 치료를 해서 원칙을 지켜준 사람한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인 자체가 잘못된 음식 습관과 몸이 극단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어때요? 결과가 불치병인 상태라는 건 어때요? 원인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상태에 치료를 해주면 실제로 환자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이상 계속 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고요. 낫지 않는 병을 계속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 크론 환자예요. 12살짜리 여자였고요. 2009년도에 왔던 환자인데요. 자, 애기인데도 여자인데도요. 증상 자체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크론병 진단 받고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얘도. 설사하니까 내가 어때요? 배가 가스차고 대변 설사를 계속하니까 혈변도 보고 농도 나오고 후중이라는 게 대변을 계속 마려운 거예요. 궤양이나 장의 문제들. 거기다 얘가 어린애인데 힘이 다 빠져서 탈모라든지 피로, 부종. 그러니까 허약 상태 등이 어때요? 계속 나타나는. 생리를 하다가 설사가 많아지고 나는데 생리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창백해진 것까지. 그러니까 크론병 자체의 전형적인 만성 설사와 복통이 일어나고 허약 상태가 가미된. 애인데 어때요? 10대인데도 음식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어때요?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 치료를 한 거는요. 자, 이 아이가 기억나는 게 어린애인데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애 좀 편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스트레스도 어때요? 소화흡수를 방해를 하거든요. 자, 정신적 스트레스 화병이 있는 애였는데요. 거기에 따른 한약 자체도 당연히 제가 한약을 처방할 때 인체 전체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한약을 처방해요. 크론병인에 어떤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인체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한약 처방을 해줘요. 자, 음식 습관 물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식단 자체 1차 식단 음식 일상관리 그대로 지키게 하고요. 자, 운동, 반신욕, 핫백 그대로 해야 돼요. 자, 치료하고 난 뒤에요. 보통 이제 얘도 어깨도 굳어 있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얘는 침 치료하고 물 치료, 그리고 여기 이제 온열 치료라는 치료도 같이 받았어요. 뭐 그리고 모든 양약을 애니까 어때요? 빨리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치료 경과를 볼게요. 치료 보름 정도 하고 난 뒤에 설사가 멎었어요. 설사가 멎고 정상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음식을 다 지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흡수력을 높이면 대변이 빨리 잡힌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게 됐고요. 나머지 근육통이나 몸 자체 전체적으로 어때요? 허약 상태가 보강되니까 그만큼 흡수력이 좋아지고 대사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지겠죠. 소화장애도 개선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1개월 후에는요, 이제 하루에 서너 번 보던 것들을 정상변을 보고 있었어요. 정상변 본다는 건 소화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나 소화장애가 많이 없어진 상태죠. 가스 차거나 소화가 잘 되니까 어때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물소리가 나는 것들이 없고요. 근육통이나 이런 것도 없고, 맥박수 자체도 안정이 됐고, 잠도 잘 자고, 정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자, 치료 2개월 때요. 자, 치료 자체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고요. 몸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린애들이니까 어때요? 몸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치료를 계속 못 하겠죠. 근데 모든 자극 증상이 계속 사라지고 보통 2개월 정도면 탈모가 어때요? 진행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피로감이나 어려움들도 전체적인 자극성이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자, 3개월 때 모든 증상이 좋아져서 이 보통은 제가 치료 3개월 만에 치료를 종결하는 일이 잘 없는데요. 어린애고 또 증상 자체가 최대한 빨리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전 반응 자체가 빨리 보였어요. 모든 증상이 좋아져 일상생활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소화기계 증상, 나머지 장 쪽의 증상들이 전부 다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초개월 때 맥이 되게 불안정한 것도 되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기고 치료 3개월 안에 공식적인 치료는 종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치료 자체가 3개월 치료하고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종결을 하고 대신 뒷부분의 일상 관리나 음식 관리는 계속 지속하더라는 거예요. 치료 종결했다는 제가 이제 한약을 중단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증상이 빨리 좋아진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3개월 만에 호전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론병 치료는 1년 정도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그 2014년 6월에 온 여자분인데요. 내시경에 장점막 비후, 그러니까 장이 팅팅 부어 있는 게 대장 전반에 있었던 환자예요. 이게 역시 설사, 복통, 소화장애가 있던 당연히 크론병 진단 받은 환자이고요. 내원 당시에도 역시 설사를 하고, 크론병의 보편적인 증상이죠. 복통, 장명, 소화불량, 어지러움, 설사 다 있는 환자예요. 자, 이 환자분, 자, 대장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장 조직 자체가 다 허옇게 팅팅 부어 있어요. 이제 이게 점막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부어 있는 모습인데요. 정상적인 대변이 어떤 대장 상태냐면 보통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혈관 조직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어때요? 혈관 조직이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런 그 골 있는 부분들 자체도 어때요? 분명하게 조직들 자체가 깨끗해요. 그 조직 자체가 어때요? 색깔 자체가 뭐 이런 피부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부색 보고 혈관 자체도 가늘고 선명한데 지금 여기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부풀어서 점막이 부풀어서 어때요? 장이 협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내원 전에 대장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난 뒤에 11개월 치료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장쪽 자체 점막들 자체 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칭칭 부어있는 모습 없고 혈관 조직들이 어때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골 일항들도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점막이 이렇게 부어있는 여기랑 어때요? 되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벽 자체가 점막 자체가 부풀어 이렇게 다 올라있는 모습, 그리고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이는 모습에서 어때요? 치료관의 장 조직 자체가 실제로 제대로 치료하고 하면 어때요? 장 조직 손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예요. 자, 크론병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크론병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원 홈페이지에 제가 크론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글을 올려놨어요. 크론병의 원인, 증상, 치료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놨고요. 가면 강의 동영상 제가 한 7, 8년 이전에 올렸던 강의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크론병의 정말 원인 상태라고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크론병에 대해서 아직도 원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크론병의 원인, 역시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그 일반인들이 크론병에 갖고 있는 이 원인론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환자분들이 의학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서양의학에서 자가면역질환으로 보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불치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때요? 불치질환으로 평생을 치료받아야 되고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30대 이제 그 나이에 이미 불치병 환자의 진단을 받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원인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특히 이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이 가설 자체, 추정 자체,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크론병 원인 자체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체중이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설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허약 상태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면 반드시 완치가 돼요. 제가
이 병을 벌써 치료한 지 1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원칙적인 치료를 해서 어때요? 크론병 자체에 대한 장 조직의 손상 또는 염증 수치 그리고 소화장애, 혈변, 뭐 누공 그런 모든 자각 증상 자체가 호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어때요? 검사상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 자체의 차이가 난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 강의가 크론병 환자분들에게 완치가 될 수 있는 또 모든 그 크론병으로 겪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빠른 회복을 하시고 크론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배독생기 한의원 원장 도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